저속노화 실천 중인 분들 엄청 많으시죠? 편두통 겪는 분들 내 MRI 촬영했을 때 실제 내 나이와 내 나이의 차이가 그렇죠. 편두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노화 요인이 있거든요. 편두통 환자는 세포 수준에서도 더 빨리 늙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통이 없는 날에도 뇌는 완전히 정상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은 두통 발작이 있을 때만 나쁜 병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뇌에 영향을 주는 만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이걸 방치한다는 거는 저속노화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뇌를 조금씩 더 빨리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속노화 실천 중인 분들 엄청 많으시죠? 요즘 세대의 키워드잖아요. 요즘 시대에. 저속노화 실천 중인 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렌틸콩도 드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수면 관리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편두통 환자일 때 매달 편두통을 방치하고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한다면 가장 큰 것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편두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노화 요인이 있거든요. 2023년에 스페인 연구팀이 머신러닝으로 편두통 환자의 뇌 MRI를 분석했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편두통 환자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4.16년이나 늙어 있다는 거 있어요. 그러면 편두통을 겪지 않는 분들의 뇌 MRI를 촬영했을 때랑 편두통 겪는 분들 뇌 MRI 촬영했을 때 실제 내 나이와 내 나이의 차이가 그렇죠. 그렇게 4.5년 엄청나게 이상. 와. 엄청나죠. 뭐 거의 5년 차이니까요. 그래서 저속노화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편두통을 방치를 하면은 이게 그 노력을 완전히 더 뒤로 돌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두통이 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빨리 늙게 하는지 최신 연구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저속노화 루틴을 해도 편두통을 방치하면 왜 소용없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의 무게를 가장 실감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정말 두통에 진심인 한의사들입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뇌 MRI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뇌 나이 격차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MRI로 측정한 뇌의 생물학적 나이에서 나의 실제 나이를 뺀 값입니다. 이게 양수면 뇌가 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있다는 뜻이고 음수면 내 실제 나이보다 뇌가 더 젊다는 뜻이 됩니다. 2023년 스페인 나바라 대학 연구팀이 만성 편두통 환자 집단을 분석했습니다. 평균 뇌 나이 격차가 무려 플러스 4.16년이었습니다. 렌틸콩을 1년 동안 열심히 먹어서 뇌의 생물학적 나이를 6개월, 0.5년 줄였다고 해도 편두통 발작이 반복되는 순간순간을 방치하면 그 노력을 4년 이상은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MRI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근거도 네. 있었군요. 2024년의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50세 구간의 편두통 환자를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졌다는 게 확인됐어요. 바로 그 노화의 상징이라는 그렇죠. 텔로미어요. 세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이 텔로미어가 편두통 환자에게서 굉장히 짧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텔로미어는 저속노화와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쓰이고 있죠. 키워드죠. 네네. 그래서 편두통 환자는 세포 수준에서도 이미 더 빨리 늙고 있다는 그럼. 이야기입니다. 뇌가 빨리 늙는 것도 영상에 찍힐 정도고 세포도 빨리 노화가 되고 있군요. 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해마까지 줄어듭니다. 해마는 기억과 공간인식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영역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가 가장 먼저 손상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된 분들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해마가 엄청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에 발표된 여러 연구를 보면 만성 편두통 환자에게서 해마 위축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좋은 연구를 오늘 많이 가져왔는데요. 만성 편두통 환자는 뇌 나이가 4.16년 더 많다. 텔로미어가 더 짧다. 아이고. 네, 해마도 위축돼 있다. 그래서 저속노화를 위해 관리하는 모든 렌틸콩을 먹든 유산소 운동을 하든 수면 관리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편두통을 남겨두면 이 모든 노력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편두통 없는 날은 괜찮은데 뭐 두통이 없을 때는 괜찮지 않나요? 정상인데? 네, 그런데 또 제가 중요한 연구를 가져왔어요. 2025년에 세팔란지라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편두통 환자는 발작이 없는 평상시에도 작업 기억, 정보 처리 속도, 언어 유창성, 그리고 실행 기능에서 지속적인 인지 결핍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이 없더라도 뇌 기능이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요. 네. 무슨 뜻이냐면 두통이 없는 날에도 뇌는 완전히 정상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속노화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 보면 뇌가 평상시에 셀프 청소를 가동하고 인지 자원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지 기능이 평상시에도 저하되어 있다는 거고 이 복원 과정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분들 평소에 두통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평상시에도 뇌가 편두통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 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두통은 구조적으로 뇌를 늙게 하고 동시에 기능적으로도 뇌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두통 발작이 있을 때만 나쁜 병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뇌에 영향을 주는 만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이걸 방치한다는 거는 저속노화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뇌를 조금씩 더 빨리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노화라고 표현할게요. 이 가속노화가 단순한 인지저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데이터로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연세대학과 숭실대학교 공동연구팀이 600만 명 이상을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1.2배가 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1.37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만성화된 분, 한 달에 반절 이상 편두통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알츠하이머가 생길 확률이 1.5배에 육박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두통이 오는데 진통제만 드시고 버티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편두통에서 치매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 편두통 환자 4만 5천여 명과 대조군 18만여 명 비교한 연구에서는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험 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편두통 환자군의 뇌졸중 위험 확률이 1.35배 높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럼요. 당뇨, 흡연, 담배 피워도 뇌졸중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제하고 나서도 편두통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편두통만으로. 뇌졸중의 확률이 무려 35%가 더 높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속노화의 관점에서 이 숫자들을 보면 저속노화의 목표가 우리가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그냥 오래 거다. 사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편두통을 방치하는 순간 이 목표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알츠하이머는 저속노화의 가장 큰 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편두통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 위험을 급속하게 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실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두통을 이겨내고 저속노화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그렇죠. 항상 강조하는 것 첫 번째는 역시 두통 일기를 루틴에 추가해주세요.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기록하고 여기 연속 혈당 측정기 붙이시는 분들도 있죠. 수면 데이터를 추적하고 요새는 뭐 AI, 베개, AI 침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전도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편두통이 몇 번 오는지 내가 반응이 어땠는지, 약을 어떻게 먹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편두통이 한 달에 8번 이상 오면 만성화의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지난달에 편두통 몇 번이나 오셨어요? 했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두통이 올 때 메모장 한 번만 켜서 작성해주세요. 이 기록이 뇌 건강에 가장 정직한 바이오 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를 실천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 하시는 분들 많죠. 유산소 운동 참 좋아요. 유산소 운동이 얼마나 좋냐면 편두통 예방약인 토피라메이트와 동등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그래서 편두통도 막고 뇌 노화도 늦추는 일석이조의 운동이에요. 정말 좋은 운동인데 뭐 운동 좋으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운동에 이제 심취한 분들은 바로 더 빡센 걸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거임 안정할까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예요. 편두통 발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편두통을 예방할 수도 있고 편두통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내가 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다 괜찮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첫 번째, 편두통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죠. CGRP라는 염증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돼요. 그래서 편두통의 발작의 핵심 물질이기도 한데 이게 3차 신경이 강하게 자극될 때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유산소 운동은 완만한 자극이지만 이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한 번에 방아쇠를 확 당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이 막 쏟아지게 만든다. 두 번째는 뇌혈관의 문제입니다. 뇌혈관이 축했다가 반동으로 급작스럽게 확장되는데요. 편두통 뇌혈관이 확 커지면서 염증 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이런 작용을 해요. 또 혈관적으로도 과호흡으로 혈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떨어지면 뇌혈관이 확 수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면 다시 확장되고 근데 이게 수축력이 크니까 그만큼 확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편두통이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발작을 직접적으로 혈관 기전으로 유발합니다. 세 번째로 마그네슘 정말 중요하죠. 이 마그네슘이 급속도로 빠져나갑니다. 마그네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장의 흥분도를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한 번에 땀으로 이게 대량 손실되면서 편두통이 더 과민해지는 상태가 유발됩니다. 또 있어요. 네 번째로는 4개나 있어요? 네, 이완 두통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또 두통이 발생합니다. 격렬하게 달리다가 멈추는 순간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확 꺼지면서 혈관이 다시 또 확장되게 하는 이러한 자율신경계통에서의 또 그럼 두통 유발이 혈관계도 네. 직접 급수축, 급확장을 유발하고 그 교감신경계에도 확 깨웠다가 확 낮아지는 걸 또 유발하네요. 이런 강력한 스트레스가 편두통을 만들어내는 거 직접적으로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산소 운동도 이렇게 위험한가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이 존투,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노래는 조금 힘든 정도의 어떤 적절한 심박수를 적절한, 유지하는 유산소 운동. 일정한 유산소 운동은 뇌혈관에 일정한 자극도 주고 완만하게 자극을 주는 거지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이 방금 말했던 4가지 충격을 빠바바방 동시에 가하면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겁니다. 운동 도중이나 직후에 만약에 두통이 왔다. 그게 바로 이러한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인한 안 트리거인 맞는 거죠. 운동인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편두통 발작 한 번이 뇌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렌티콩을 열심히 일주일 먹는 걸로 보상되진 않아요. 발작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 자체가 뇌의 노화 속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덜 자주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통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두통을 유발하는 포인트들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도침과 약침이라는 도구로 그 유발점을 직접 치료를 합니다. 그럼 그 유발점에서 가는 신경 자극이 10번 있던 게 5번으로 줄어요. 그러다 보면 편두통 발작도 같이 점차 줄어들거든요. 이 발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트리거를 줄이는 것, 이것이 뇌혈관 보호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속노화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저속노화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잊지 않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논문과 너무 많은 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세 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만성 편두통 환자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4.16년 더 늙어 있다. 텔로미어도 짧고 세포도, 해머도 위축되어 있다. 기억력도. 네. 두 번째, 발작 없는 날에도 뇌는 쉬지 못한다. 저속노화 루틴을 해도 편두통을 방치하면 큰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 대안이 있어요. 두통 일기로 빈도를 파악하고 발작 자체를 줄이는 치료가 저속노화의 빠른 길이다. 렌틸콩에 존2 유산소 운동에 수면 관리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계신 분들 그 노력이 온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두통 관리가 아주 기반, 처음이자 마지막 퍼즐이 되겠습니다. 편두통과 뇌 노화 연결 그리고 두통 버튼 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저희가 정말 정성 들여서 쓴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 이 책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구매 링크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속노화에 진심인 주변 분들, 편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뇌를 지켜드리는 일이 됩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